안녕하세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상당수의 계층들이 중산층이 아닌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20, 30년 동안 많은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직장인들, 인력들의 인건비가 대거 낮아졌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인건비가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낮아졌죠. 과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연봉 한 1억 정도를 받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부양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가정에서 엄마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동력 보태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딸들도 아들, 딸들도 아르바이트하고 아버지는 당연히 일하고 그렇게 가족 전체가 다 일해서 가족 전체의 수입은 예전에 아빠가 혼자 1억 원 벌든가 하고 비슷한 정도로 버는데 실제로는 뭐 여러 명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일해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다 모아서 그렇게 이제 가구소득을 맞춘 거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주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의 소득이 많이 줄었죠.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한때 경제위기 때 그 인건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비정규직, 파견직 이런 것들을 대거 용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드라마 직장인의 신, 그러니까 과거에는 김혜수가 이제 주연으로 이제 해서 리메이크해서 이제 한국에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직장의 신이라고. 뭐 거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파견직이라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정규직은 소수로 뽑고 대부분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뽑는 거예요. 3개월마다 계속 갈아서 이제 쓰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로얄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열심히 해도 대충 해도 뭐 언제든지 쓰고 이제 버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이 교수께서 이제 얘기하는 이 평론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의 평균 임금이 지난 30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2015년 이후에는 한국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거죠. 가계 연평균 소득은 평균치 552만 엔을 밑도는 가구가 61%라는 거죠. 대략 그 평균치는 중간치는 437만 엔이라는 거죠. 20년 전보다 100만 엔이 대략 줄었다는 거죠. 뭐 이제 초양가된 거죠. 초양가.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중간은 없고 하층민들은 더 많아지는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제가 왜 이 뉴스를 이제 보고 이 평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일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한국에 더 어려운, 더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별일 없이 괜찮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있잖아요. 제대로 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똑같이 저대로 간다라는 거죠. 일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정부에게 철저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라는데 임금비가 안 오른다는 거죠. 임금이 안 오른다는 거죠. 한국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거제나 있는 쪽에 조선업에 사람 못 구해서 난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다 잘라냈죠. 다 쳐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먹고 살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일감이 생겨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고 먹고 살게 내줘야 되는데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목까지 비틀어가지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버리는 같은 느낌이 더 든다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전체 사회를 내다보고 정치인을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좀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도 일본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초연가가 돼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하청민만 대거 양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근로소득자들의 임금은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임금을 1.7% 올린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대놓고 대기업들에게 얘기합니다. 임금 올려주지 말라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은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죠. 대기업 총수가 그렇게 얘기해도 혼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의 총리가 얘기합니다. 고통분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예외죠, 예외. 대기업 재벌들 예외. 자기들 예외. 자기들은 특혜받은 이제 특별한 인물들이니까. 점점 더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고통부담을 얘기합니다.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돼. 사치하면 안 돼. 정의세 많이 쓰면 안 돼. 수도세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미래는 매우 암담할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정부 부채가 심각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기업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빚들을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되든지 아니면 출산율이 엄청 늘어가지고 국내 내수가 많이 커져야 되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혼달란율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좋아진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고 기대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암울하고 답답한 얘기들만 드린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의 미래가 절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업을 중시하고 함부로 밀려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꼭 부여잡고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자기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길 바래서입니다. 일본이 가계소득의 중간치가 457만엔으로 20년 전하고 비교해서 100만엔이 줄었다는 얘기. 이거는 매우 심각한 얘기인 거죠. 이게 어쩌면 한국에 닥칠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30년까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5년 힘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빨리 일어서서 다시 좀 재기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북한하고도 경제협력하고 여러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물가도 좀 떨어뜨리고 금리도 좀 낮추고 많은 것들을 좀 다시 활력을 좀 갖춰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